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또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화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네, 이런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지만 새로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 내용을 보니까 검찰과 좀 공방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가 원래 이제 국선 변호사에 선임된 뒤에 어저께가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저께는 20여 분 만에 끝났고요. 네. 오늘은 두 번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된 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네. 재판을 진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국선 변호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변호에 나섰는데 굉장히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블릿 PC가 변조가 없었다고 하는 국가수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태블릿 PC에는 사진 입력 시간이라든가 날짜 이런 배경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 오늘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 씨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그게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묻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앞으로 이제 불러서 할 경우에 별도 기일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원래 어저께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로 이제 밝혔는데, 그 조현권 국선 변호인이요 밝혔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우리 주현권 변호사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2차 구속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6개월도 부족해서 또 6개월을 대통령 도주와 증거인멸에 이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차 구속을 했습니다. 또 3차 구속할 겁니까? 10차 구속할 겁니까? 이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이분의 인권은 어디로 내팽개친 겁니까? 하여튼 잘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54만 명에 월 11만 원씩 주급이 준다. 자, 가난한 사람 돈 도와준다는데 이거 왜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신 돈으로 돈을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를 보내죠. 근데 국가의 재정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파퓰리즘으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경제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재정에서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하면 어디서 긁어 모아야 됩니까? 국방비 줄여야 되죠. 기간산업 SOC 이 정비하는 거 줄여야 되죠. 이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 죽어가는 꼴을 우리는 계속 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죽어도 5년 뒤에는 완전히 죽어 있겠죠.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조국이죠. 조수석 교황 발언에 반발했다. 낙태 허용 시사 발언한 적이 없다. 교황청에서 이런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교회의는 이날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다. 주교회의는 이 발표문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교황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조 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주교회의는 또 교황께서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만일 청와대가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조국 수석은 이 근거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주교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국 수석이 했다고 하면은 이건 밝혀내야 되고 이거는 또 사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제동을 걸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산림 훼손 환경을 해친다. 영양 양구리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강릉 청송소도 보안 대책을 요구했다. 여당 산자부 환경부 엇박자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 무늬만 친환경 예산 깎아야 한다. 이게 원자력 발전 저거 죽이고 지금 환경 훼손하면서 이것 경제 죽이기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자력 발전 안 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나라 경제 망치기의 전략이고, 이것은 또 김정은과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이 임종석 저 주사파 종북 간첩단에게 내린 지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야 예산 전쟁 시작, 6대 쟁점 줄다리기, 일자리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여당 4달 2일 시한 지키자. 그래서 12월 2일까지는 시한 지키자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부터 성의 보여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60억 국정원장 특활비 반토막 수준으로 삭감했다. 국정원 전체 예산도 깎았다. 이제 국정원이 간첩 못 잡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여기에 들어간 국정원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두 풍경, 여는 대놓고 걷는데 야당은 괴자도 못 열고 있다. 여당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 독려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제 중앙후원회장 인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했는데, 한국 등 130개국 낙태를 부분 허용하고 있고, 59개국은 전면 허용하고 있고, 6개국은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보면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낙태는 임신부 판단에 의해서 한다. 중기 12주에서 6개월 되면 주정부 재량에 맡기고 후기엔 금지한다. 임신 6개월 이후엔 금지한다. 일본, 임신을 지속했을 때 신체적인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롭죠.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은 비교적 폭넓게 낙태를 허용한다. 독일은 착상 12주, 프랑스는 10주까지 허용하며 영국은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24주가 지나면 금지한다. 중국, 싱가포르,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칠레, 바티칸 등 6개국은 낙태를 금지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원 430명 법대 교수회,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 여당은 연일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야당은 수사 지침 제시하나,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법과대학교 교수회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담당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대 교수회는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대 교수 430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 법대 교수들이 여당의 의원들까지 나서서, 송영길 의원이죠, 나서서 이 재판관의 신상을 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격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야권에서는 수사 사법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안 나오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 재판부 오늘 골석 재판 여부 결정, 국선 변호인 5명, 판검사 출신 없고, 31년 경력 환경 전문가가 최고참, 친박연대 양정래 씨 남편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재판 중단 42일 만인 27일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커다란 판을 보는 능력,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속에서 우리 그 정치가 아주 가장 극한 상태고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독재 권력, 네. 권위주의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큰 판을 보는 능력, 정치적인 어떤 직감 능력 네. 매우 뛰어나죠. 정치적 본능이 아주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문 작가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네요. 순교자 코스프레. 이 작은 판은 못 읽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판은 이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읽는다. 이 부분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이 국선 변호인들 말이죠. 국선 변호인 5명 있잖아요. 그분들의 약간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만큼 예. 변호인단의 상황도 사실 녹록지가 않아졌는데요. 데스크 말하는 것처럼 자, 참 박근혜 대통령님 저 억울하게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234명이 작년 12월 10일 이제 탄핵을 재판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지 투표지를 동원해갖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암울한 조국 대한민국, 또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항공모함 4척을 이제 동해안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내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이제 140여 대의 미군 최신 전투기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군대는 무장 해제되다시피 넉넉고 있고, 북한은 최대 이 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쟁이 나면 바로 취할 이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10만 병력을 백두산 인근에 배치해 놓고 이제 미사일까지 동원하고서 이 한반도 전쟁을 주목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은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특별 휴가를 얻어서 어디엔가를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탈취당하고 이제 2차 구속까지 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재판해라 하고서 골석 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기탱천에서 이 불법의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 끌려가듯이 이제 김정은이 앞에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끌려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기해 줄 것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좌파 단체 이석기 석방 크리스마스 때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와 한상균 성탄절 특별 사면하라 서명운동 촛불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석기와 이제 한상균이가 이제 사면되기만 하면 온 국민이 태극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북 간첩단의 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모셔놓고 이제 물병 던지고 술병 오물 던진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 타도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석기 한상균 석방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빨간색 산타클로스 복장에 흰색 가짜 수염을 단 청년 60여 명이 모였다. 청년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이석기 한상균 성탄절 특사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이다. 국내법상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거나 이들의 활동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국가나 정보기관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번 반미 침묵 시위가 도돌이 표와 같이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독일의 경우 반국가 단체로 지정되어 해산된 곳이 400여 개나 된다.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등장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이미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종북 좌파 이 간첩단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 간첩단이 234명을 모아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작년 12월 10일 날 감행하였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제 서울서 강릉까지 KTX 시대가 열립니다. 12월 22일 날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달 30일 오전 7시에 예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강선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강릉선 이제 30일 오전 7시부터 예매를 하는데 하루 18회, 주말 26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릉까지 서울에서 타면 1시간 54분,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타면 1시간 2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단 시간이니까 또 중간에 기착을 하면 요거보다는 이제 길어지겠죠. 유근일식 칼럼입니다. 청와대 전대협과 스피노자. 과거 386 운동권은 밀교적 성찰적 사유 없이 신앙 수준, 진리 대표한다는 선민의식과 선악으로 가르는 자폐증도 청와대 장악한 586은 바뀌었기를 절대선 경계한 철학 배우길. 최근의 정치 화제는 단연 386 전대협 출신 청와대 핵심 요원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이라고 하죠. 의장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물었다. 전대협 강령은 반미와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입장 정리도 안 한 이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니 임종석 실장은 이에 이렇게 답했다. 560 정치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때 전 의원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전 의원이 거론한 사람들은 인생을 거들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개떡이다.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조선 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논쟁을 이어갔다. 사람의 사상은 바뀌기 힘들다.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다녀와도 사상을 바꾸지 않는다. 연옥의 고통을 거쳐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사상이다. 혁명은 영원하다. 이런 논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명하다. 전희경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가 거론한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 뇌리의 원전은 좋다. 원전은 나쁘다. 이 좋다 나쁘다를 같이 써줬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저는 원전은 나쁘다. 사드 배치를 하지 말자를 입력시켜 알파고 같은 존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중립적으로 썼지만 이 실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그래서 아무리 따져도 지나칠 게 없다.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엔 여러 종류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전대협 386 학생운동 그 중에서도 NL 민족해방계열 그 중에서도 성서적인 표현인 열성당원일수록 어딘가 밀교적인 분위기 같은 걸 느끼게 했다. 컬트 분위기란 자기들이 진리를 대표한다는 우월감, 선민의식, 메시아주의적 자폐증 같은 것들이다. 이런 밀교 문화 속에서 전사들에겐 엄숙한 예언서가 주입된다. 사악한 서양 제국주의가 진선진미한 동방의 땅을 식민지로 유린해왔다. 그 앞잡이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수탈했다. 반민족, 반민중 악당들은 그러나 자체 모성의 폭발로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임종석이라는 것이죠. 386 전대협 출신들이 정권을 잡은 한 해는 그들의 생각이 왕년의 컬트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 희망. 당신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 타도의 대상이지 그들이 바뀌었을 것이라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지금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고 자기들 하는 것은 다 선이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근일씨 칼럼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양비론, 양심론으로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거짓 언론인들 표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합니다. 대법원장이 여당의 법원 집단 공격에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명수 씨, 당신은 왜 여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한 패거리입니까? 이렇게 쓴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단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석방은 정치적 공세와 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그 판사를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 이게 지금 도를 지나친 여당 수뇌부의 이 판사에 대한 공격 행위를 나열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상황을 우리 사법체계의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집권당에 경고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면 코드사법부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본파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김명수 코드 인사에 의해서 7개 규순과 밑으로 내려가서 앉혀놓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러 들어갔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붉은 물들이러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추미애와 송영길이가 이 재판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29조 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429조네요.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 특히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 5,349억 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 12,221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명을 늘린다면 국민은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300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서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27조 원이라고 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 원으로 추산했다.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보면 공공 일자리 80만 개 증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뭐 인상이 짙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경제는 3% 성장도 힘들다. 그런데 내년 예산 7%를 넘게 올렸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마저도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국가 재정 죽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자기 스스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고 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걸 수렴할 텐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간첩단이다 보니까 이걸 빼도 박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볼모 잡혀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기존 예상보다 3,400조 원이나 폭증한다고 경고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당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기고 지는 오기 싸움 하듯 한다. 공무원 아니라 경제 활성화로 진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 누가 비난하겠나. 안철수 의원님 또 홍준표 대표님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야당이 이제 합심하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15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 제발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 종북 간첩단 추미애 당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만 말고 나라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님 이제 원내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 경제 망가뜨리고 나라 죽이기 저 임종석과 문재인 저 만취한 드라이버 저 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내년 예산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판입니다. 금호공대, 숭실대, 중앙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우수 대학은 2017년 청년드림대학 선정 결과입니다. 금호공대, 동국대, 서강대, 선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등입니다. 평창 올림픽 후원 기부금 1조 돌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공공주택 100만 채,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내일 발표한다. 임대 85만 채, 공공분양 15만 채,
2030 전용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고령층엔 연금형 임대주택 도입, 이게 파퓰리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월 지방선거를 경영해서 퍼주기 예산에 지금 7%라고 하는 증액, 대한민국의 GDP 증액이 이제 한 3% 증가되고 있는데 그걸 2배를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퍼주기 예산을 막 측정해 놨습니다. 야당들이 잘 방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넉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윗선서 말단까지 국정원에서는 178명이 불려갔습니다. 우리가 범죄 집단인가? 그래서 이 국정원은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출석위에 줄지어 휴가 내고 자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서훈 원장 대공수사권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자, 대공수사권이 뭡니까? 간첩 잡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걸 포기하면 이게 있어야 됩니까? 국정원은 해체해야 됩니다. 국정원의 간첩들이 득식을 해갖고 땅굴 신고해도 땅굴 없다라고 하는 이 국정원을 왜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까? 간첩 한 마리 못 잡고 이 조직적 간첩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못 잡고 방치하는 이 국정원을 왜 둬야 됩니까? 이거는 해체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대공수사 기능을 이걸 빼버리면 해체하자는 얘기입니다. 대공수사 기능.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방첩 죽이기, 반공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첩 죽이고 반공 죽이면 뭘 죽이는 겁니까? 자유와 민주를 죽이기를 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구판입니다. 참. 박근혜 불출석에 재판 연기, 또 연기, 판사 정당한 사유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사 너희들이 정치 재판을 해서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6개월 구속도 모자라서 또 구속 사유도 없는데 또 구속해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감사원장 임기 만료 사흘 앞 청와대 20여 명 후보군 막바지 검증하고 있다. 이진성 씨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에 취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왜? 박한철과 이정미가 아직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 234명 국회의원을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게끔 이 파면을 결정한 그 배후에 이진성이가 있는데, 이진성이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을 무시하고 이제 재판해갖고 물러나게 한 일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요 말은 제가 넣은 겁니다. 왜?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애한이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27조 4항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은 재판이 결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을 한다. 이것을 위반하고 이제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탄핵을 한 자가 이진성이고 요 옆에 있는 김희수고 박한철이고 이정미입니다. 그래서 이진성, 당신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된 것은 당신 가문에는 영예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파면시켜놓고 그것을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분별력도 없고 헌법에 대한 존엄성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전문 시위권 사면은 코드 사면, 이석기 한상균 친노 주시할 것. 이게 참 약하게 썼어요.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와 민주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권을 내놔야 될 사항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이 27일 아궁 화산 위로 화산재가 솟구쳐 오르고 있고, 여기에 용암까지도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곧 폭파한다고 하는데 폭파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기기동은 경험과 함께 상공 3,000m까지 치솟았다. 오늘에는 7,000m까지 치솟았다고 나옵니다. 아궁 화산이 25일부터 4차례나 분화하며 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위험 상태로 올라가자 당국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폐쇄하는 등 긴급 조치에 돌입했다. 그래서 본격 분화 최고 단계 경보 발령,
반경 10km 내 주민 전원 대피령을 내렸고 54년 전 분화된 11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항공편 취소돼 약 6만 명이 발이 묶였다. 한국인 관광객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발리에서 발리 공항이 폐쇄됨으로써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 타고 대만도 한국어 배우기에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한국어 잘하면 취업문도 넓어지고 고교생 7.5%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 한국어 시험 응시 인구 대비 세계 1위다. 인구 대비해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최강 씨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굽신거려선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이 굽신 외교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다시 마찰 빚는 한중관계, 중국의 사드 사찰 요구는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주권을 이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경화가 임종석과 문재인의 지령을 따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 주권을 포기하는 이 을사보호조약에 사인한 이완용과 같은 짓을 한 겁니다. 평창 성공은 중요하지만 북한이 참여한다 해도 남북관계는 변화 없을 듯하다. 그렇죠.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 등 외교 분산 투자 실천하고 저자세 아닌 당당 외교 펼쳐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자세겠죠. 한중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변화의 조짐이 있던 한중관계가 다시 사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입구론, 한국은 출구론에 서 있다. 중국 측은 10-30일 협의 결과를 기점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이고 한국은 일단 사드 문제는 현 상태에서 봉합하고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구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보협력체보다는 이익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를 통해 방향 설정에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중 동맹에 끼려고 하는 제스처로 또 중국은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북한의 지령은 주사파에게 이 북중 동맹에 문재인이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미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편을 들어서 한국을 통일하자. 이게 중국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많이 보이는 전략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조국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북중 동맹에 끼어든 것이 강경화의 삼불 정책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MD 편성하지 않겠다. 삼국 동맹으로 북중 동맹, 북중 러 동맹에 대항하지 않겠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 이걸 팔아먹은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얌전하게 썼습니다. 굽신거려서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얌전하게 썼지만 이제 종북 간첩단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씨나 송평인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할 말 하고 있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혼란만 부추긴 고용부라고 하는데 이 경제 죽이기에 앞장선 고용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빵 기사를 착취해온 것처럼 비난받을까봐 침묵했을 뿐이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소외됐던 이해관계자가 있다. 제빵 기사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일하는 가맹점주들이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에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에도 가맹점주의 반응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이들의 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주 2,836명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27일 고용부에 냈다.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고용부 지시 후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맹점주와 제빵기사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배경은 이렇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8월 17일 노조를 설립했다. 이 노조가 생겼네요. 7월 11일 고용부가 현장 근로감독을 나온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전체 제빵기사의 8분의 1인 7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곧바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단체로 등록한 뒤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앞장선 현장을 파리바게뜨에서 보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의 바람대로 고용부는 9월 22일 SPC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자, 고용부, 대한민국 정부의 상부기구가
민노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요구하면 고용부는 나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노총에 있는 이 종북 간첩단이 고용부보다 세다는 거죠. 그리고 임종석과 함께 이제 이 민노총이 지배하는 나라,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이 한 샘플이 이 제빵기사 사건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맹점주들이 고용부에 낸 탄원서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SPC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내일이네요. 이들은 다만 지나치게 화끈했던 정부 조치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11년째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해온 한 가맹주는 이렇게 말했다. 법의 판단을 받으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으니 고용부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고용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러 나섰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지령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혼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때도 순서가 있다. 방법이 세련돼야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외려 혼란을 부추기기만 했다는 생각에 씁쓸할 따름이다. 한중 관계 이제는 사드수로 벗어날 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방향으로의 사드 차단벽 설치 요구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삼불 원칙도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삼불 일한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외교 협상에서 일방적 완승이나 완패는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봉합하는 외교적 합의는 흔히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고 이를 암묵적으로 양해하는 게 상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를 대국답지 못하다.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점을 모를 중국은 아닐 것이다. 사드 합의는 한중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더 나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진 합의인 만큼 앞을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한중 관계를 사드의 수렁 속에 놔둘 건가? 사드에 대해서 임종석, 문재인이는 정권을 잡기 전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임시로 설치했다라고 하는 이 임기응변을 하면서 추가 배치는 없다라고 하는 국익을 팔아먹는 일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날리든 북한에서 날리든 핵무기, 미사일 이러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데 방어 무기를 갖다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분개하셔야 되고 이걸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표출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사기업 경영 개입 안 된다. 국민노후자금 600조 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방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관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국민연금이 내년 초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과정의 독립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경영 간섭과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적지 않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임종석, 문재인이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 600조 원 기금을 가지고 5% 이상 투자한 회사가 275개 중대형 회사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경영권에 이제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7, 80% 공산화가 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왜 7, 80%냐? 언론이 먼저 넘어갔습니다. 언론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내려와서 북한이 지향하는 이 통일 방향으로 같이 뛰겠다라고 하면서 저 박지원과 함께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언론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사파가 장악한 저기 청와대가 넘어갔습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회가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넘어갔습니다. 헌법의 법리를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 국회의원 234명이 보내온 것에 사인을 함으로써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다 넘어갔습니다. 7, 80%. 이제 대한민국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검찰들 중에 이제 의로운 자들에게 이제는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1000만 명이 나와서 흔들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에 의로운 일이 벌어지는 날 이제 군인들과 경찰들과 검찰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성주 장군의 시사 브리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또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화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네, 이런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지만 새로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 내용을 보니까 검찰과 좀 공방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가 원래 이제 국선 변호사에 선임된 뒤에 어저께가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저께는 20여 분 만에 끝났고요. 네. 오늘은 2번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에 이유된 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네. 재판을 진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국선 변호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변호에 나섰는데 굉장히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블릿 PC가 변조가 없었다고 하는 국가수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태블릿 PC에는 사진 입력 시간이라든가 날짜 이런 배경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 오늘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 씨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그게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묻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앞으로 이제 불러서 할 경우에 별도 기일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원래 어저께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로 이제 밝혔는데 그 조현권 국선 변호인이요 밝혔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우리 주현권 변호사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2차 구속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6개월도 부족해서 또 6개월을 대통령 도주와 증거인멸에 이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차 구속을 했습니다. 또 3차 구속할 겁니까? 10차 구속할 겁니까? 이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이분의 인권은 어디로 내팽개친 겁니까? 하여튼 잘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54만 명에 월 11만 원씩 주거비 준다. 자, 가난한 사람 돈 도와준다는데 이거 왜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신 돈으로 돈을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를 보내죠. 근데 국가의 재정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파퓰리즘으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경제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재정에서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하면 어디서 긁어 모아야 됩니까? 국방비 줄여야 되죠. 기간산업 SOC 이 정비하는 거 줄여야 되죠. 이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 죽어가는 꼴을 우리는 계속 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죽어도 5년 뒤에는 완전히 죽어 있겠죠.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조국이죠. 조수석 교황 발언에 반발했다. 낙태 허용 시사 발언한 적이 없다. 교황청에서 이런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교회의는 이날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다. 주교회의는 이 발표문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교황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조 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주교회의는 또 교황께서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만일 청와대가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조국 수석은 이 근거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주교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국 수석이 했다고 하면은 이건 밝혀야 그간 첩단이 234명을 모아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작년 12월 10일 날 감행하였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제 서울서 강릉까지 KTX 시대가 열립니다. 12월 22일 날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달 30일 오전 7시에 예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강선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강릉선 이제 30일 오전 7시부터 예매를 하는데 하루 18회 주말 26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릉까지 서울에서 타면 1시간 54분,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타면 1시간 2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단 시간이니까 또 중간에 기착을 하면 요거보다는 이제 길어지겠죠. 유근일식 칼럼입니다. 청와대 전대협과 스피노자. 과거 386 운동권은 밀교적 성찰적 사유 없이 신앙 수준, 진리 대표한다는 선민의식과 선악으로 가르는 자폐증도 청와대 장악한 586은 바뀌었기를 절대선 경계한 철학 배우길. 최근의 정치 화제는 단연 386 전대협 출신 청와대 핵심 요원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라고 하죠. 의장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물었다. 전대협 강령은 반미와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입장 정리도 안 한 이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니 임종석 실장은 이에 이렇게 답했다. 560 정치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때 전 의원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전 의원이 거론한 사람들은 인생을 거두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개떡이다.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조선 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논쟁을 이어갔다. 사람의 사상은 바뀌기 힘들다.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다녀와도 사상을 바꾸지 않는다. 연옥의 고통을 거쳐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사상이다. 혁명은 영원하다. 이런 논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명하다. 전희경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가 거론한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 뇌리에 원전은 좋다. 원전은 나쁘다. 이 좋다 나쁘다를 같이 써줬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저는 원전은 나쁘다. 사드 배치를 하지 말자를 입력시켜 알파고 같은 존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중립적으로 썼지만 이 실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그래서 아무리 따져도 지나칠 게 없다.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엔 여러 종류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전대협 386 학생운동 그 중에서도 NL 민족해방계열 그 중에서도 성서적인 표현인 열성당원일수록 어딘가 밀교적인 분위기 같은 걸 느끼게 했다. 컬트 분위기란 자기들이 진리를 대표한다는 우월감, 선민의식, 메시아주의적 자폐증 같은 것들이다. 이런 밀교 문화 속에서 전사들에겐 엄숙한 예언서가 주입된다. 사악한 서양 제국주의가 진선진미한 동방의 땅을 식민지로 유린해왔다. 그 앞잡이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수탈했다. 반민족, 반민중 악당들은 그러나 자체 모성인 폭발로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임종석이라는 것이죠. 386 전대협 출신들이 정권을 잡은 한 해는 그들의 생각이 왕년의 컬트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 희망
당신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 타도의 대상이지 그들이 바뀌었을 것이라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지금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고 자기들 하는 것은 다 선이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근일씨 칼럼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양비론, 양심론으로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거짓 언론인들 표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합니다. 대법원장이 해야 되고 이거는 또 사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제동을 걸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산림 훼손 환경을 해친다. 영양 양구리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강릉 청송소도 보안 대책을 요구했다. 여당 산자부 환경부 엇박자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 무늬만 친환경 예산 깎아야 한다. 이게 원자력 발전 저거 죽이고 지금 환경 훼손하면서 이것 경제 죽이기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자력 발전 안 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나라 경제 망치기의 전략이고 이것은 또 김정은과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이 임종석 저 주사파 종북 간첩단에게 내린 지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야 예산전쟁 시작 6대 쟁점 줄다리기 일자리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여당 4달 2일 시한 지키자 그래서 12월 2일까지는 시한 지키자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부터 성의 보여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60억 국정원장 특활비 반토막 수준으로 삭감했다. 국정원 전체 예산도 깎았다. 이제 국정원이 간첩 못 잡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여기에 들어간 국정원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두 풍경, 여는 대놓고 걷는데 야당은 괴자도 못 열고 있다. 여당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 독려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제 중앙후원회장 인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했는데 한국 등 130개국 낙태를 부분 허용하고 있고 59개국은 전면 허용하고 있고 6개국은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보면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낙태는 임신부 판단에 의해서 한다. 중기 12주에서 6개월 되면 주정부 재량에 맡기고 후기엔 금지한다. 임신 6개월 이후엔 금지한다. 일본 임신을 지속했을 때 신체적인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롭죠.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은 비교적 폭넓게 낙태를 허용한다. 독일은 착상 12주, 프랑스는 10주까지 허용하며 영국은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24주가 지나면 금지한다. 중국, 싱가포르,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칠레, 바티칸 등 6개국은 낙태를 금지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원 430명 법대 교수회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 여당은 연일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야당은 수사 지침 제시하나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법과대학교 교수회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담당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대 교수회는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대 교수 430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 법대 교수들이 여당의 의원들까지 나서서 송영길 의원이죠. 나서서 이 재판관의 신상을 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격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야권에서는 수사 사법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안 나오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 재판부원을 골석 재판 여부 결정, 국선 변호인 5명, 판검사 출신 없고 31년 경력 환경 전문가가 최고참, 친박연대 양정래 씨 남편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재판 중단 42일 만인
27일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 흐트러지자 여당의 법원 집단 공격에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명수 씨, 당신은 왜 여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한 패거리입니까? 이렇게 쓴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단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석방은 정치적 공세와 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그 판사를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 이게 지금 도를 지나친 여당 수뇌부의 이 판사에 대한 공격 행위를 나열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상황을 우리 사법체계의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집권당에 경고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면 코드사법부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본파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김명수 코드 인사에 의해서 7개 규순과 밑으로 내려가서 앉혀놓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러 들어갔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붉은 물 들이러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추미애와 송영길이가 이 재판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17만 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29조 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429조네요.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 특히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 5,349억 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 12,221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명을 늘린다면 국민은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300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서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27조 원이라고 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 원으로 추산했다.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80만 개 증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뭐 인상이 짙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경제는 3% 성장도 힘들다. 그런데 내년 예산 7%를 넘게 올렸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마저도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국가 재정 죽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자기 스스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고 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걸 수렴할 텐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간첩단이다 보니까 이걸 빼도 박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볼모 잡혀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기존 예상보다 3,400조 원이나 폭증한다고 경고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당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기고 지는 오기 싸움 하듯 한다. 공무원 아니라 경제활성화로 진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 누가 비난하겠나. 안철수 의원님 또 홍준표 대표님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야당이 이제 합심하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15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 제발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 종북 간첩단 추미애 당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만 말고
나라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님 이제 원내에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받는 범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커다란 판을 보는 능력.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속에서 우리 그 정치의 그 아주 가장 극한 상태고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독재 권력, 권위주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큰 판은 보는 능력, 정치적인 어떤 직감 능력 매우 뛰어나죠. 정치적 본능이 아주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작가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네요. 순교자 코스프레. 이 작은 판은 못 읽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판은 이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읽는다. 이 부분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이 국선 변호인들 말이죠. 국선 변호인 5명 있잖아요. 그분들의 약간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만큼 변호인단의 상황도 사실 녹록지가 않아졌는데요. 데스크 말하는 것처럼 자, 참 박근혜 대통령님 저 억울하게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234명이 작년 12월 10일 이제 탄핵을 재판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지 투표지를 동원해갖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암울한 조국 대한민국, 또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항공모함 4척을 이제 동해안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내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이제 140여 대의 미군 최신 전투기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군대는 무장 해제되다시피 넉넉고 있고 북한은 최대 이 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쟁이 나면 바로 취할 이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10만 병력을 백두산 인근에 배치해 놓고 이제 미사일까지 동원하고서 이 한반도 전쟁을 주목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은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특별 휴가를 얻어서 어디엔가를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탈취당하고 이제 2차 구속까지 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재판해라 하고서 골석 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기탱천에서 이 불법의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 끌려가듯이 이제 김정은이 앞에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끌려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기해 줄 것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좌파 단체 이석기 석방 크리스마스 대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와 한상균 성탄절 특별 사면하라 서명운동 촛불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석기와 이제 한상균이가 이제 사면되기만 하면 온 국민이 태극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북 간첩단의 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모셔놓고 이제 물병 던지고 술병 오물 던진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 타도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석기 한상균 석방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빨간색 산타클로스 복장에 흰색 가짜 수염을 단 청년 60여 명이 모였다. 청년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이석기 한상균 성탄절 특사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이다. 국내법상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거나 이들의 활동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국가나 정보기관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번 반미 침묵 시위가 도돌이표와 같이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독일의 경우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어 해산된 곳이 400여 개나 된다.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등장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이미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종북 좌파 이 간첩단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다.